그 주자라는 분이 어저께 강의를 한 본문에서도 뭐냐면 이 선지 지식을 강조한 거, 경물 치지에 있어서 우리가 경물을 통해서 치지를 이룩해야 한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궁리라고 하는 이 주자의 대학 해석의 핵심적인 사상은, 이거는 지극히 중요한 겁니다. 지극히 중요한 것이고, 주자가 우리가 지식을 얘기했지만 공자도 보면은 논어도 첫 마디가 우리가 하기 쉽지 불영여로하고 유봉 자원방래하니 불영 낙호하고 인부지불온하니 불역군자호라고 주요 논어 첫 마디가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 뭐래요? 인부지불온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인부지이 불온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도 지혜 문제가 벌써 이 논어에서 처음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해도 그런 얘기지만은 여기서 안다,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하등에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놈이 나를 알아보든 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봐도 거기에 내가 컨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부지불온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해도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을 때만이, 그때만이 우리가 그 사람을 일컬어서 군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지혜 문제를 벌써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하기편 첫 마디가 끝나는 것도 불환인지 부기지 하고 환 부지이냐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걱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인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걱정할 뿐이지 타인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저 뒤에도 보면은 번지가 인에 대해서 묻거든요. 번지라는 애가 이게 애인데 이 번지가 번지가 이 공자의 말머리를 수레의 앞에서 말머리를 했던 놈이거든, 이놈이. 그래서 어린애인데 이렇게 보면은 왜 마차가 있고 이렇게 쭉 가고 수레가 있으면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말들이 가고 있고 여기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마차가 있으면 공자는 이 안에 되게 이렇게 옛날 수레 보면 앉아 있고 여기 앉아 계시고 말머리는 요 바깥에서 앉아서 말을 몰거든요. 이렇게 앉아서. 여기 조그만 창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는 공자가 이렇게 물으면 이놈이 돌아보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앉아서 야, 너 아까 뭐 공자 오늘 차를 말고 이놈이 탁탁탁 말고 오면서 아까 왜 누구 만났을 때 왜 그렇게 대답하셨습니까? 뭐 그러고 묻고 내가 이놈이 그래서 번지라는 애가 귀여운 애요. 아주 공자한테 이렇게 질문을 사실은 이놈은 레벨로 보면 아주 낮은 놈인데 이 말머리를 하니까는 공자하고 직접 대화할 기회가 많아가지고 또 한가할 때라서 공자께서 이렇게 그래서 논어에 번지와 공자의 대화가 많단 말이에요. 재미난 대화들이. 그런 이제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번지가 인에 대해서 물으니까 딱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인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애인이다 그러셨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문직을 해요.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사람을 아는 것이다. 지인이다. 이거 유명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그 제일 처음에 인부지 불온부터 하기편부터 시작해서 이게 전부 일관되잖아요. 일관되는데 이 번지라는 놈이 또 묻거든요. 번지라는 놈이 가다가 그 안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고 묻거든요. 그때 유명한 말이 이제 여기 그 무민지의 경귀신이 원지 가위지지. 이거 유명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어에 나오는 이 지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번지가 이놈이 또 공자님한테 이렇게 돌아서 안다는 게 뭡니까? 이거 물으니까 공자가 뭐라 그러냐면 거기 유명한 게 여기가 경이원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바로 번지의 질문에서 안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서 뭐라 하냐면 벌써 이게 그러니까 서구라파 근대적인 문제가 여기 다 들어있다는 거죠. 뭐냐면 여기는 귀신이라는 것을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알매 문제에 있어서 항상 뭐냐면 무슨 그 본체론적인 귀신이라든가 뭐 사후의 세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고대 사회 속 많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안다고 하는 건 그거 알면은 무슨 산으로 있는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귀신에 대한 이 알미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 귀신이라는 것이 항상 결부가 돼 있었다는 얘기지 이게. 지금 성소라는 게 전부 그런 문제였잖아요. 저 헤브라이즘의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을 네가 아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결국 인간의 모든 지혜라는 것도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이런 문제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자는 이 귀신을 부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부정을 하는 대상이 아니다, 이 귀신은. 공자는. 왜냐면 공자도 귀신을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뭐냐면 이 귀신을 니체처럼 신을 죽인다 해도 신은 안 죽는다 이거야. 귀신을 이거를 없다 있다라는 존재론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있다 없다 이런 소리를 하지 말고 단지 뭐냐면 귀신 그러면 그냥 공경해 줘라. 나 귀신 저 하나님 I respect. 그런데 멀리 해라 이거야. 멀리 해라 이거야. 그러면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러면 네, 저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는 멀리 해라 이거야. 멀리 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종교라든가 형이상학이라든가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알미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핵심적인 얘기는. 왜? 질문이 여기 지에 대한 질문이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디스탄싱, 하나의 이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디스탄싱이라고 내가 하면 디스탄스, 하나의 그 거리를 유지하는 그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참된 알매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리를 뭘로 메꾸느냐? 그 거리를 뭘로 메꾸느냐? 백성들의 마땅한 의로운 바에 힘쓰라 그거야. 사회적인 디멘션을 가지고 그 알매 본질을 채워라는 얘기지. 귀신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그것을 너희 주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올바른 마땅한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너의 모든 정신을 바치라. 그렇다면 그 자는 아는 자라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벌써 이 노노 사상에서 이 공자의 이런 대답 자체에
근세 인류의 모든 문명에 그 모든 문제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 한 문제에만 해도. 그러니까 주자는 지금 이런 의미에서 지금 정확한 사태를 우리가 먼저 파악하자. 경무를 하자. 경무를 하고 그 구체적인 물살을 가지고서 우리의 지식을 그 근거 위에서만 얘기하자. 아주 대단한 근대적 합리주의거든요. 거기에는 무슨 귀신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 일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핵심적인 게 지금 금일, 격, 일물하고 명일, 뭐 일건으로 해도 되고 일물로 해도 돼. 그러니까 이 경무를 구체적인 하나의 물사에 대해서 금일, 격, 일물하고 명일, 격, 일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누적되면은 그걸 다 가지 않아도 화련 관통한다. 이거거든요. 관통이라고 하는. 화련 관통. 유명한 이 관통이라는 말이. 관통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화련이라는 어느 순간에 팍! 이게 그 골목길을 이렇게, 아니 계곡에 이렇게 어두운 골목을 헤매다가 어느 절벽에 나오는데 탁! 갑자기 그 시야가 탁 트이는 게 이게 이렇게 딱 계곡이 갈라지면서 전 시야가 보이는 게 화련이거든. 이 화련이라고 그래도 뭐 화련 그거 탁 튀는 그 순간에 화련이 모든 게 관통 하나로 꿰뚫어서 나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그 공자께서도 한 말이 뭐냐면 지자 그럴 때 항상 얘기한 게 뭐냐면 지자는 부록이라고 그랬거든요. 지자 부록이라. 항상 지자는 부록한다 이거예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자는 불우하고, 인자는 이 어진 자는 불우하고, 쓸데없는 근심을 하지 않는다는 거. 인자는 그리고 용자는 불구. 용감한 자는 뭐예요? 용자는 불구라. 불구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자는 부록하고 인자는 불우하고 용자는 불구라. 아는 자는 참으로 아는 자는 혹하지 말아야 한다. 부록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문제가 항상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날 대학을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대학도 이제는 그 주자가 만든 대학이 아닌 제대로 된 우리가 대학을 공부해 보자. 그러니까 주자의 경전 체계와 전혀 다른 그 이제 얘기 속에 있는 대학, 그걸 이제 왕양명이 고본대학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이게 대학이죠. 이게 대학이죠. 그러니까 사서집주에 있는 대학 텍스트는 제 강의에서는 쓰질 못합니다. 전혀 텍스트가 달라요. 그런데 제가 쓰는 텍스트가 훨씬 더 완전한 거죠. 오리지널한 거죠. 변화가 없는 원래적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원래 대학이 소학과 대비되는 개념이냐 아니냐는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주자는 대학을 큰 배움에 대해서 이것은 작은 배움에 대하여 큰 배움이라는 개념으로 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소학 집주를 또 만들었죠. 이 사람이. 그래서 사실은 주자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 주자가 만든 소학을 봐야 돼요. 소학이라는 건 주자가 만든 게 아니고 사실은 주자가 친구를 시켜가지고 그 소학에 관련되는 여러 고전에서 그 어린 애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뽑아낸 거예요. 소학이라는 게. 뽑아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창작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거. 그러나 소학이라는 건 주자가 만든 거예요. 친구를 시켜가지고 만들어낸 책이에요. 소학을 마치 주자 자신의 저작으로 아는데 그것도 조선 왕조의 사람들이 전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학은 물론 이 주자라는 분이 본인이 한 겁니다. 본인이 쭉 한 건데 우리는 이제 그 대학이라는 텍스트는 주자 텍스트를 안 써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하고 제친민하고 제지어지선이다. 제지어지선이다. 이게 뭐냐면은 대학의 총 강령이죠. 예. 요 세 마디가 요것이 그 대학의 전체를 규정하는 총 강령으로서 우리가 봐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대학이라는 것은 지금 소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큰 배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덕을 자체 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덕을 밝히는 데 있다. 명이 이제 동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의 나의 내면적인 하나의 human nature, 하나의 인간의 본연적인 본성에 관한 문제고 이 친민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친하게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이 마치 보수적인 통치자의 입장에서 백성을 친하게 하는 것이 데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으나 그래서 그 주자는 신민이다. 백성을 새롭게 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신민이라는 게 더 그럴듯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지만 오히려 신민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하게 연역적으로 백성들을 새롭게 만든다고 하면서 백성에 대해서 군림하는 성격이 더 강할 수도 있고 오히려 친민이라는 것을 갖다가 백성들과 이렇게 친근하게 백성들 속에서 자기 삶을 이렇게 연관지어 나가는 그런 행위를 얘기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다른 시각에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내면적인 측면을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소셜 디멘전을 말하는 거고 이러한 사회적 그러니까 내면에 항상 나의 밝은 덕을 밝혀가면서 동시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공자가 말했을 때 무민지의라고 그랬잖아요. 백성의 마땅한 바를 백성의 의를 힘쓰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기 친민이 되겠죠. 친민이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 지선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항상 지선 이러면은 이것을 다시 맹자의 맹학의 정통으로 가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인간의 내면의 지선으로 생각하는데 이 선이라는 말이 영어에서 말하는 good and evil의 굿이 아니거든요. 이 선이라는 건 그냥 좋다 그런 형용사거든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게 명사화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이라는 게 명사화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지선이라는 건 지극히 좋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극히 좋다는 건 우리가 뭐냐? 지금 우리가 살면서 지금 지극히 좋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다 돈 잘 벌고 건강하게 잘 살면 아마. 근데 그 쉽지가 않잖아요. 뭐 군사 사건도 계속 터지고 무슨 사건도 터지고 사회가 불안하고 계속 이렇게 무리한 짓들을 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선이라는 게 우리가 항상 서구에서 말하는 이상이라고 하는 게 이상이라고 하는 게 아이디어 이상이라는 게 관념화되고 이것이 관념화되고 관념이 이게 뭐냐면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상사회 그러면 유토피아 그러면 유토피아라는 것도
개념화되면은 그거는 유토피아가 아니죠. 아무리 좋은 사회라도 좋은 사회는 이러한 사회라고 관념적으로 규정해버리면은 그건 아니라고. 공산사회가 그래서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공산사회를 제시를 하든 공산사회의 이념을 제시한다면 그 공산사회의 이념을 향해서 가는 하나의 그 프로세스가 결국은 가장 좋은 데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적 설정일 뿐이다 그거야. 그렇게 되면은 공산주의도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라고 하는 것을 그친다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것은 항상 내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자가 뭐냐면 이게 이 왼쪽 이 엄지 발가락이 이렇게 나온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가 되면은 이것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서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가운데 물이 흐르니까 물을 건너가서 건널 수 없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친다는 게 아니라 간다. 그친다는 거는 간다고 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침이 있는 것이다. 그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의 목적이다. end라는 거. 끝인 동시에 그건 항상 목적이란 말이지. 그러니까는 천리마도 하루에 천리를 순자의 말에 천리마도 항상 하루에 천리를 갈 수 있죠. 그 대단한 거죠. 하루에 천리마가 천리를 갈지만 쫄랑말도 열흘이면 간다 이거야. 뭐가 그렇게 하루에 천리마가 하루에 가는 게 대단하냐 이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천리만 할지라도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뛴다면 이 새끼는 계속 뛰어도 그냥 근육이 다 부러지고 아니 근육이 다 닳고 뼈가 다 부러져도 헤매다가 끝난다 그지. 천리만들 뭐하냐. 그 우리나라 지금 서울대학 나온 인재라는 게 대개 이런 천리마라 이 말이야. 어디 가는지를 모르고 뛰다가 우수한 말이죠. 천리마는 이건 그 많은 애들 중에 서울대학 들어간 애들이 간단해요. 그 쉬운 애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들 키워봤지만 서울대학 집어넣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들어가 봤자 그 천리말이 뭐냐. 졸랑말만도 못하다 이 말이야. 왜? 졸랑말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이 그침을 알고 가면은 졸랑말은 그냥 천천히 거길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먼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순자의 이런 비유가 무슨 그 모든 뭐 거북이 토끼의 비유든 모든 인류의 그런 지혜의 하나의 원형을 이루는 발상들이 있는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냐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 인간의 내면적인 명덕을 밝힘으로써 항상 내 주변의 사회적 관계를 친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런 내면의 인간의 내면을 밝히고 사회적인 그 어떠한 우리가 마땅히 힘써야 할 바를 사회적인 스스로 내가 나의 존재가 힘써야 할 바를 깨닫고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돼? 지극히 모든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회를 향해서 매진해 가는 데 있다. 뭐는 큰 배움의 길은. 길이라고 하는 거는 가는 데 있는 거지 그친다는 데 있는 건 아니잖아. 길이라는 건 걸어가면서 그 걸어가는 목적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도의 목적이 여기 지라는 얘기죠. 그 지는 뭐냐? 지극히 좋다예요. 형용사라고. 이건 이상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내면의 인간의 내면이라면 여기서 이 명덕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서 인간의 내면인 지선을 다시 반복할 이유가 없죠. 명명덕 하는데 또 명명하는 대로 간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장이 되잖아. 그러니까는 여기 제명명덕 제친민 이거는 뭐냐면 정반합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극히 우리가 좋은 사회를 향해서 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왜 학생들을 우리 자녀를 키워서 대학을 보내느냐. 그 애가 대학을 졸업해서 큰 배움의 길을 걸음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걔를 대학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바로 여기 대학 지도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결국은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배운다고 하는 것은 크게 배운다. 여기서 배울학자잖아요. 공자의 사상 아니에요. 호학. 항상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 배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제1차적으로 내가 어떤 선한 본성이, 그러니까 칸트도 항상 얘기했지만 나에게 선의지가 있다. 이게 보편적인 선의지가 있다. 는 전제하에서 결국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냐. 모든 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 결국 서로가 진실이 은폐되는 사회가 되니까 불편하게 되잖아. 거짓말이 좋은 덕성이 되는 사회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근데 그건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게 거짓말을 안 하고 사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본래적인 선의지에 합당한 사회가 된다고 하는 그런 거하고 이게 맞다는 얘기야.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어떤 도덕적인 의지가 발현되는 사회가 될 적에 우리 인간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뭐냐면 명덕을 밝힘으로써 백성들을 여기는 항상 리더십이 그 개재가 되는 거거든요. 대학이라는 것은 무슨 소학 공부가 아니잖아요. 대학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이미 그 사회의 리더들의 이야기예요. 여기는 절대 이게 범인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도 대학에 보낸다는 것은 대학을 나온 애들은 뭐냐면 최소한 그 사회의 리더를 키우는 자는 거거든.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게 지금 대전제가 빠져 있어요. 뭐냐면 리더십 트레이닝이 없다고. 그냥 어린애들을 그냥 쫄병 만드는 그 교육을 시키고 앉았거든. 그 쫄병 시민. 그게 아니거든요. 시민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어떻게 함양하느냐. 리더십 교육이거든요. 미국만 가도 철저합니다. 미국만 가도 프랩스쿨 같은데 이 명망 있는 고등학교 가면은 너희들은 이 사회의 리더다. 우리는 너희를 리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학에 들어갈 때도 하버드 들어갈 때 뭐냐면 얘가 리더십이 있느냐. 축구부 주장을 했다. 그럼 하버드 그냥 들어간다니까. 공부를 못해도. 얘가 리더십이 있다. 그러니까 리더십에 어떤 적이든지 리더십을 발휘하면 아이비 스쿨 들어가기 굉장히 크레딧이 높잖아요. 중고등학교에서 한 행동이 리더로서의 본이 되는 학생이었다라는 것이 판정이 나면 하버드 그냥 들어가요. 성적이 아무리 빈곤해도. 그러니까 미국은 철저하게 그렇게 리더를 키운다고 하는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리더가 되려면 항상 친민을 해야죠. 자기 혼자 몸 관리해가지고 안 되는 거지. 명명덕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친민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뭐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회를 보다 더 나은 지극히 좋은 데로 가게 하는 데 있다. 우리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대학의 도다 하고서 이 대학의 도를 총강령으로 이 세 마디를 선포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쭉쭉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이어지는지 대학의 메시지들이 요 다음 시간부터 대학 본문을 더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